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13개로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신문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1075일 만에 세월호 인양에 성공했습니다. 세월호는 배수 작업 등을 거친 뒤 목포 신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목포 신항에 거치된 뒤 본격적인 선체 내부 수색으로 9명의 미수습자 수습도 시작됩니다. 정부가 객실 절단을 고려 중인데 유족 등은 선체 훼손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유가족협의회가 추천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8명이 확정됐습니다. 국회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8명을 최종 선출하면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결정한 조사 시작일로부터 최장 10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내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왜곡 교육을 하게 됩니다. 24일 발표된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증 결과 초중학교 교과서에 이어 고교 사회 교과서에도 이런 내용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와 세월호 인양 작업 등을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오늘은 뉴스20 뉴스포커스를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20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지난 3월 20일 방영된 뉴스20 중 저녁 8시 6분부터 21분까지 15분 동안 방송된 박 전 대통령 내일 검찰 출석 긴장감 고조편을 모니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4번째, 파면된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전날 밤에 방송되는 것이어서 특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해설에는 서정욱 변호사가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대면 조사 전망과 박 전 대통령의 포토라인 메시지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앵커가 검찰이 수백 개의 질문지를 만들어 준비 중이라는데 가장 큰 쟁점은 뇌물죄 혐의 입증이 될 텐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자 서정욱 변호사는 질문만 100페이지가 넘는다는 것은 아마 역대 최고인 것 같습니다. 혐의는 작게 보면 13개지만 크게 보면 뇌물,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3가지인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은 5년 이하로 비교적 형량이 가볍지만 뇌물은 1억 원만 넘어도 10년 이상의 중한형이므로 뇌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라고 답해 줍니다. 또 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검찰을 막을 어떤 방패를 준비했을까요? 라는 질문에 서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뇌물인데 재단은 선의로 만들어졌고 개인적으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 전혀 없다. 뇌물을 공익재단으로 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논리로 방어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 다음 직권남용 부분은 정당은 이 사건이다.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했고 나는 모른다. 또 공무상 비밀누설은 연설문 정도를 컨펌 받으라고 했는데 정호성 전 비서관이 과잉 충성 내지 지시를 오해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책임 전가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풀이해 줍니다. 포토라인에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에 대한 질문에서 서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 이 정도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에 대한 앵커의 질문에 서 변호사는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와 포토라인에서의 발언이 국민의 여론을 좌우하는데 약간의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예측합니다. 이날 대담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 하루 전에 방송된 것으로 이 프로그램에 제작진이 많은 공을 들인 것 같습니다. 15분 동안 하단 자막으로 무려 28개의 자막과 검찰 특수통 부장 2명 투입,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조사실 등 4개의 그림 설명은 대담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컴퓨터 그래픽으로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까지 이동 경로를 보여주었고 박 전 대통령이 메시지에 대한 분석도 대담을 통해 전했습니다. 주요 대담 내용은 검찰 출석 전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법적인 쟁점에서부터 이동 경로, 포토라인 앞에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 그리고 검찰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담의 주요 주제라 할 수 있는 박 전 대통령 관련 13개 혐의에 대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간의 쟁점들에 대해 출연 전문가는 3가지로 분류하고 뇌물죄만 자세히 언급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대담의 주요 내용인 박 전 대통령의 13개 혐의에 대한 쟁점들에 대해 컴퓨터 그래픽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주요 내용들을 시청자가 알 수 있게 설명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뉴스 20을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했는데요. 뉴스 포커스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뉴스 포커스는 다양하고 알찬 고품질의 뉴스, 스토리가 있는 오전 종합 뉴스를 표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저는 지난 3월 20일 10시 38분부터 11시 13분까지 35분 20초 동안 방송된 호남 후보 이퀄 대선 후보, 사활건 민주당 후보들 편 중 전반부를 모니터했습니다. 이날은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영 변호사가 출연해서 민주당 주자들의 호남 대첩에 관해 흥미롭게 해설해 주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후보가 전두환 장군에게 표창을 받았다는 것이 화제의 초점이 된 바 있는데 양문석 이사장이 문재인 캠프에서 가짜 뉴스라 한 것은 문재인 후보가 5.18 진압군으로 광주에 들어갔다. 그래서 표창을 받았다는 이야기에 대해 안 들어갔다. 표창을 받은 건 사실이다. 라며 가짜 뉴스라고 해명해 준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문제도 있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가 리서치뷰의 호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후보가 55%, 안희정 후보가 21%, 이재명 후보가 14% 등의 여론조사 데이터를 소개하고 양문석 이사장이 리얼미터에서는 투표 참여 의향층에서 55.1%가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한다 말이죠 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선관위에 신고된 공식적인 조사 결과인지를 먼저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공식적인 조사 결과라면 그 데이터를 공유해서 자막으로 표출하든가 그림으로 설명해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모니터하자니
출연자들이 특정 후보를 옹호하는 느낌을 많이 주어서 경선 과정에서는 지지 후보별로 출연자들을 섭외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자막 표출에 있어서도 제작진이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약 16분 30초에 걸쳐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호남 경선 내용을 소개하였는데 자막은 16분 30초 동안 모두 25개가 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립적인 것, 즉 호남 후보 이퀄 대선 후보, 4월건 민주당 후보들, 호남 민심잡자 민주당 빅3 호남 총출동, 대선 풍향계 호남 민심, 이번엔 어디로 등을 제외하고 후보자별 자막을 보면 문재인 후보가 언급되는 자막, 예를 들어 민주당 호남 경선 시작, 문재인 굳히기, 또 문재인 오늘 5.18 광장에서 호남 공약 발표, 그리고 문재인 정치권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 등이 14개가 표출되었고 안희정 후보가 언급되는 자막은 안희정 표창 발언, 과도한 안보 컴플렉스 등 3개, 이재명 후보가 언급되는 자막은 0개, 즉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크게 앞서가는 상황이고 대세를 차지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자막 수의 차이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지난주 제작 프로그램을 모니터한 명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서윤재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는 어떤 프로그램 살펴봤습니까? 네, 저는 지난주 방영된 명품 리포트 맥을 살펴봤습니다. 명품 리포트 맥은 정치권 소식을 다룬 여의도 족집게와 기업들의 소식을 맑은 기업, 흐림 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기상도, 사회적 주요 이슈를 발빠르게 전하는 현장 인코너로 구성되어 있어 한 주간의 뉴스의 맥을 다각도로 짚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19일) 방영된 명품 리포트 맥은 정치 소식을 전하는 여의도 쪽 집계로 문을 열었습니다. 선거철 필수 방문 코스에 대해 다뤘는데요. 보수냐 진보냐의 진영을 떠나 성지 또는 심장으로 불리는 장소들의 의미와 선거판에 미치는 영향력을 김재현 기자가 전해줬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지역의 대표 재래시장인 서문시장이 등장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전국 최대 시장의 전통을 지닌 이곳을 두고 자유한국당에서 때 아닌 적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서문시장에서 대선 출정식을 연다는 소식에 김진태 의원이 시비를 건 것이 도화선이 됐는데요. 이어 등장한 자료 화면은 마치 두 사람이 눈앞에서 갑론을박하는 듯 생생했습니다. 홍 지사님, 박근혜를 머릿속에서 지우려면 출정식 장소부터 바꾸고 나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내가 옛날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거기서 놀았다.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구 서문시장이 왜 박근혜 시장이고? 서문시장이 보수의 심장이라면 광주 금남로는 진보의 심장입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의 함성이 아직 남아있는 금남로는 진보 세력 주자들이 설 연휴 직전 방문하는 필수 코스인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또한 이곳을 찾았습니다. 광주는 금남로 외에도 정치적 성지가 많은데요. 무등산과 망월동 민주묘지, 그리고 5.18 전야제가 열리는 충장로가 소개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 봉화마을도 정치인들이 필수로 방문하는 곳입니다. 근래 들어서 진보는 물론이고 보수 진영 주자들의 방문도 잦아졌는데요. 보수가 진보를 껴안는 통합 메시지 효과를 노린다는 분석입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또한 봉화마을을 찾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충청도는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중원 민심을 대표하는 곳으로 대전역 광장이 뽑혔습니다.
2012년 대선 선거운동 첫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대전역이었고 문재인 후보도 대선 마지막 유색길로 대전역을 찾았습니다. 필수 코스를 생략하는 것 역시 선거 전략의 하나로 인식되는데요. 안희정 충남지사는 선거 전이 시작한 이후 봉하마을을 공식 방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몰래 묘역을 찾았고 이후 방명록에 남긴 글이 온라인에 공개되며 자신이 진정한 노무현의 적자임을 보여주는 영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동선을 보면 민심의 현 주소가 보인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선거 판세를 예측하고 전세를 뒤집거나 혹은 굳히기 위한 후보들의 동선 짜기 또한 선거전을 지켜보는 하나의 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업기상도입니다. 기업기상도는 김종수 기자의 시원한 멘트와 함께 한 주간의 기업 소식을 맑은 기업과 흐림 기업으로 분류해 전하는 코너인데요. 첫 맑은 기업으로 현대 엔지니어링을 소개했습니다. 이란 페르시아만 연안에 석유 화학 공장을 짓는 사업으로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렸는데요. 무려 3조 8천억 원 규모로 국내 기업 이란 진출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또 다른 대박 조짐이 보이는 곳으로 현대중공업을 꼽았습니다. 2주 전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에 올해 6번째 수주를 성공했고 이번엔 홍콩, 싱가포르 선사와 최대 10척, 9억 6천만 달러어치 수주 협상이 한창입니다. 협상 중인 배는 원유만 15만 톤 이상 싣는 초대형 유조선인데요. 아직 많이 어려운 국내 조선사들이지만 조선한국의 재건을 기대한다는 김종수 기자의 말에 공감됐습니다. 조선사들 아직 많이 어렵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지난주 도크 하나를 더 닫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들부터 쉬지 않고 수주 따내느라 세계 각지 뛰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선한국의 재건을 기대합니다. 이어서 흐림기업 소식도 전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사면 청탁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SK그룹. 이건희 삼성회장 동영상 촬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CJ그룹에 이어 개인연금 축소 지급 논란에 휩싸인 생명보험사들과 한동안 잠잠하던 경영권 싸움이 재현되려 하는 롯데그룹이 뽑혔는데요. 주요 기업 뉴스를 기자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정리해줘 유익했습니다. 마지막 코너는 한 주간 사회 관련 소식을 전달하는 현장인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업계와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잃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 중국인들의 이야기를 박현우 기자가 전했습니다. 3월 16일 제주공항에 들어온 중국인의 수는 지난해 3월 평균과 비교해 3천여 명, 70% 이상 줄어든 수치였습니다. 중국의 한국 관광상품 판매 전면 금지의 영향인데요. 공항뿐 아니라 크루즈선을 타고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 또한 끊겼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하던 여행사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는데요. 매년 100만 명 정도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던 한 여행사는 3월 15일 이후로 예약이 완전히 끊겨 올해 운영 계획에 커다란 차질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한 것을 기념해 거리 이름까지 바꾼 제주도 바오젠 거리도 지금은 한산해져 죽을 맛이라는 상인의 인터뷰는 현 상황을 잘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국내 업계에 종사하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중국 내 롯데마트의 중국인 직원들의 일자리도 흔들리는 등 중국도 부메랑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로그램 말미에 취재기자가 전한 양자 입장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하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네, 모니터 내용 함께 잘 봤습니다. 소윤재 학생은 명품 리포트 맥 가운데 어느 주제가 가장 공감이 갔습니까? 네, 저는 선거철 필수 방문 코스를 다룬 여의도 쪽집게 코너가 가장 공감이 갔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유익한 주제를 다뤘는데요. 대권의 미로 속에서 어느 장소를 어떤 순서로 방문할지 고심하는 대권 후보자들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명품 리포트 맥 분석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밤샘 조사 후 다음날 아침 자택으로 귀가한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따라 조만간 신병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우리 언론과 외신들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 제작과
정은희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검찰로부터 조사받은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등과 관련해서 우리 언론들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21일 언론 보도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헌정사상 4번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및 강요, 그리고 사인의 국정 개입으로 인한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제기된 13개 혐의에 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사 과정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 자료 및 관련자 진술을 통해 충분히 검토를 하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검찰 조사는 국민적으로 큰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언론에서도 상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요.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뒤 언론은 정치권이 일제히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들끓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각 당의 온도차를 보였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이 끝까지 사과나 반성의 말을 하지 않아 실망스럽다면서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고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해 구속을 면해보려는 생각이라면 국민은 더 큰 실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해집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후 조서 열람만 7시간 넘게 했다면서 대통령 재임 때 그만큼의 시간을 국정에 쏟았다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해집니다. 역시 법과 원칙에 따르는 그런 수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검찰의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는 게 도리다라고 언급을 했고 바른정당도 이에 박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는 사법부 판단에 맡기고 정치권은 개헌에 몰두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정치권에서는 이번 검찰 조사에 집중된 관심을 보였는데요. 대선 예비 후보들 역시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명명백백히 한 점 의혹 없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 안희정 충남도지사 측에서도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측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며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역시 검찰의 결과를 조용히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이번 검찰 조사는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연일 많은 양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검찰 조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네. 앞으로 전개될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분석해 주시죠.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는 13가지입니다. 이 모든 제기된 혐의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사익을 챙기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임하면서 국민께 송구하다라는 언급만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난 후에는 변호인단에서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라는 표현으로 입장을 정리를 했는데요. 검찰이 합리적이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구속을 피하려는 것 같다라는 언론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제 언론의 관심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해서 수사를 할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할지에 쏠려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정호성 청와대 제1수석비서관 등 이들이 대부분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구속이 될 것이다라는 언급도 적지 않고요. 특히 먼저 구속된 이들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점치는 의견들이 보도됐습니다. 변호사들의 의견을 인용해 구속수사에 무게를 싣는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검찰과 특검을 통해 많은 증거가 나왔음에도 박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역시 구속수사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이 전직 대통령 예우와 그리고 현 상황의 아주 매우 심각한 중요성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해 봤을 때 불구속 수사를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보도가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방식을 또 취하고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평가가 있어서 구속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보도도 자주 보이는 중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대선 주자인 김관영 경상북도지사, 김진태 의원, 이인재 전 최고의원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은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에 대해서도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분들은 정치적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네. 주요 외신들은 어떻게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외신들은 첫 여성 대통령에서 피의자로 기소되면 독재자유 법정에서는 첫 전직 대통령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검찰 조사를 앞다투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뉴욕타임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 조사라는 제목으로 자세히 보도를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일부 지지자들에 대한 설명도 함께 실었습니다. CNN은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 탄핵 후 기소될 가능성에 놓여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한 네 번째 전직 대통령임을 설명을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잃고 검찰에 소환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박 전 대통령은 한국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뒤 쫓겨난 첫 지도자라고 언급을 했고요. 일본 NHK는 조사가 장시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보도와 함께 요미우리 신문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CCTV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 조사가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관영통신사인 중국 신문망은 첫 여성 대통령이란 역사 무대에서 내려온 박 전 대통령이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검찰 수사를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외신들은 우리 국민들의 촛불 시위부터 각계각층의 반응, 탄핵 과정, 검찰 조사까지 초미의 관심으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그야말로 임박한 엄중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 만큼 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바람직한 언론 보도 태도 짚어주시죠. 네, 무엇보다 이번 상황에 대해 중립적으로 객관적인 시선을 끌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이며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인데요. 이에 언론에서는 깨끗하고 객관적인 냉정한 보도를 해야 합니다. 억측이나 과장 보도, 몰아가기 보도를 지양하고 보다 이성적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특히 대선에 대해 합리적이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엄선된 기사를 보도해야 할 겁니다. 해외에서도 우리에게 관심이 집중된 만큼 해외 언론보다 우리가 한 발 앞서서 깨끗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언론의 자세 기대하겠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 관련된 보도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관련 분쟁 일부임을 드려야겠습니다.
취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